건축이라는 게 그 중력과의 싸움 또는 중력과의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땅 위에 직립을 하면서부터 땅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잖아요. 또 땅이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왜 그럴까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력의 면하고 그 다음에 지지력이 딱 평행을 이루는 아주 대단히 기본적이고 이 인류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면이 되죠. 땅이라고 하는 단단한 면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빨려 들어갈 거고 또 고정되어 있지도 못하고 어떠한 집도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지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력을 중화시켜주는 이런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인류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기본적인 이 바닥면이 출발을 했고 거기서부터 모든 건축적 행위가 벌어지고 또 인간의 행위도 지면을 기본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축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의 어떤 건축 공간의 3요소라면 바닥, 벽, 그 다음에 지붕을 얘기하는데 벽이나 지붕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 바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자연 그대로의 그 지면을 갖고 있었고 여기서 발전해서 이제 인공적인 지면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몇백 층의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공적인 이 바닥면들을 수없이 쌓아가지고 이 건축적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뭐 바닥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건축을 다시 이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은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인공적인 바닥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바닥에 높낮이가 생겨나죠. 이 높낮이의 문제는 그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올려다 보느냐 내려다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이 죽음에 대한 추모는 늘 내 하향적 시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덤은 늘 아래쪽에 지하에 묻히게 되고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지하를 내려다 보면서 이 죽음을 추모하게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우위를 보는 거죠. 하늘에 있다고 믿었고 지면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상향되는 시각들 이런 시각들이 이 신앙의 시각이 되죠.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은 면에 높은 사람은 높은 면에 이렇게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습관이나 언어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폐하 이런 말들은 이 폐라고 하는 것은 계단을 뜻하는 건데 계단 위에 있는 분을 아래에서 올려다 볼 때 폐하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관계들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영어에서도 요 하이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이네스라고 하는 높은 면에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존경하는 이런 그 존경 지칭어가 되죠. 아마 건축의 모든 요소 중에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이었고, 근데 바닥은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공기를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식을 못하듯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지만 인식을 잘 못하죠. 워낙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시선은 늘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형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데 곰곰이 건축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바닥이고 뭐 벽이나 이 지붕은 없어도 인간이 살 수 있지만 바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번 전시에서 그래서 그 돌고 돌아서 이 바닥이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은 아마 건축의 기본 또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출발해서 이제 인공적인 바닥들을 만드는 게 건축적 행위로 바뀌는데 한국 건축의 경우에는 결국 두 개의 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옥의 특징이라면은 온돌과 마루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데 결국 바닥에 대한 얘기거든요. 따뜻한 바닥과 차가운 바닥. 따뜻한 바닥은 온돌, 차가운 바닥은 마루. 또 낮은 바닥, 온돌은 낮을수록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낮은 바닥이고 반면에 마루는 높을수록 지면에서부터 떨어질수록
시원해지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고 이 상반된 거죠. 또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보통 높은 면들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이 목재와 이 돌이라는 것도 역시 또 상반된 이런 것들인데 이 상반된 바닥을 하나의 집안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발명이 바로 한옥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다 인정들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두 개의 바닥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변천했는가를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제 고구려 시대로 돌아가면 아마 그런 이 흙바닥이나 이 돌바닥에서 인공적인 그 면을 하나 띄워서 이 탑상이라고 하는 그 바닥면을 만들게 되죠. 그게 마루의 이제 발전, 마루의 시원이죠. 물론 그거는 이제 반고정식이 돼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마루가 점점 높아지면서 마루면에 어떤 분화가 일어나고 특히 경포대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간 안에 4개의 수평 바닥면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바닥면에 따라서 그 행위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연회를 한다든가 관람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 있어서 시종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그 바닥의 차이라고 하는 게 신분의 차이 또 시각의 차이를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다르지만 이 경포대는 원래는 강릉에 있는 이 전망용 누각이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바닥의 높이 차이를 다시 재현해보고 추상화시켜서 새로운 관계를 아마 설정해보는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우리 생각하는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20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어떤 그 발명의 결과지요. 그래서 고구려에 처음 시작한 쪽구들, 그러니까 마치 그 굴뚝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이런 쪽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시대가 되면은 이 쪽구들이 좀 더 분화가 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 이 온돌면들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온 유적이 그 회암사에 있는 서승당지에서 나온 유적이에요. 이건 아마 그 이자, 영어의 이자 모양으로 생긴 이 바닥면들이 발달하면서 입식과 자식이 동시에 가능한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내무반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통로나 복도면은 신발을 신는 이런 그 공간이고 거기에 누울 수 있는 이 바닥면은 높아져서 그게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인데 거기가 이제 온돌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조선시대로 오면 그게 이제 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 하나를 다 가득 채우는 통구들로 이 발전을 하게 돼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온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돌이 원래부터 저런 모습은 아니고 또 우리가 원래부터 뭐 자식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입식과 자식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썼던 시대가 훨씬 길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아마 전시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현대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또 응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게 여태까지 제가 온지음 직공방에서는 주로 이제 그 고정식 바닥, 그러니까 마루와 온돌이라고 하는 걸 했다면 이동식 바닥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이동식 바닥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현대 작가들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 바닥에 대한 고찰을 다시 창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건축에 대한 전시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축은 대단히 그 실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그 물성이나 이런 모든 게 리얼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없고 실제 물성과 공간과 이걸 재현해서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거 할 때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소통하는 경계 문이라고 하는 문에 대한 전시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문은 수직적 존재죠. 수직적 존재고 수직의 경계가 이렇게 거어지면서 이 내와 이곳과 저곳, 안과 밖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는데 결국은 수직에 대한 벽면에 대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전시를 했던 거는 이제 장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이 새로운 수평면에 대한
그러니까 지붕면에 대한 그 고찰을 했는데 이거 역시 하나의 이 지붕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면에 대한 얘기가 됐고, 장막전을 하게 된 것은 뭐 역시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설치의 용이성이라든가 또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막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아마 인류의 최초로 나타난 지붕이라고 하는 면에서, 유목민들의 지붕이라는 면에서 현대 그 건축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막에 대한 걸 다뤘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빠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바닥이 빠져 있는 거죠. 그 바닥이라고 하는 건 워낙 추상적이고 기본적이어서 이걸 나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가 굉장히 좀 고심스러웠던 점들이고, 이번 아마 주제가 세 번의 전시 중에 가장 어려웠던 주제가 아닌가. 또 이거를 그래도 온지음 식공방이나 또 현대 작가들께서 굉장히 고심 끝에 풀어낸 전시이고, 아마 바닥에 대한 전시는 잘 없을 겁니다. 이 바닥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도 이번 전시의 의의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태 건축전을 보면은 공간에 대한 얘기, 특히 공간은 주로 벽면과 지붕에 대한 그걸로 감싸지는 공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바닥은 간과하고 있었던 면들이었고, 그런 점이 이번 전시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에 대한 이 재인식, 바닥의 발견, 이런 게 이번 전시의 목적이고요. 또 관람하는 분들도 좀 그 면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이라는 게 워낙 수평적인 존재여서, 또 아래에 있는 존재여서 잘 우리가 인식하기도 어렵고 바라보기도 어렵고, 거기서 무슨 미학을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존재지만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이런 존재라고 하는 점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아마 본인들이 생활하는 주택이나 직장에서도 땅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이런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식의 변화를 갖고 오는데 늘 위만 쳐다봤던 시선을 좀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